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의 리웨이 교수가 서울대학교 강연장에 섰습니다. 동양사 연구의 권위자인 그가 오늘 던질 질문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500여 명의 청중들이 숨죽이며 기다리는 가운데 리웨이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의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조선이 1910년에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이 허무맹랑한 공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리웨이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인인 그가 왜 한국사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30년간 동양사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잠재력이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가능성이 35년이라는 긴 식민지 시대로 인해 꺾였다는 사실이 그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지 말입니다. 강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그가 30년간 연구한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철저한 역사적 근거에 바탕한 가능성의 탐구였습니다. 식민지의 상처. 리웨이 교수는 먼저 실제 역사의 아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흑백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창씨개명을 강요당해 일본식 이름으로 바뀐 조선인들의 모습, 일본어로만 교육받는 조선 아이들의 모습,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김철수는 가나다 데스오가 되어야 했고 이영희는 야마다 에이코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처벌받았고 조선의 역사는 왜곡되었습니다. 강연장에 앉아있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그 시대를 겪었거나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분들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보세요. 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과 역량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제대로 발휘되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선은 강제로 문을 닫히고 꿈을 빼앗기고 미래를 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 재능들이 꽃피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청중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잃어버린 35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빼앗긴 가능성들을 생각하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부. 조선의 잠재력. 하지만 여러분, 조선이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리웨이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이미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5세기에 창제된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도 라틴어에 의존하던 시대에 조선은 이미 모든 국민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교육열을 보세요. 서당과 향교를 통해 이미 조선시대부터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열은 근대화 시기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조선의 자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선 땅에는 철광석, 석탄, 금, 은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의 지하자원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자원과 인적 역량이 조선 자신의 힘으로 개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이 아닌 조선 스스로가 동아시아의 선진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중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그런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니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조선이 가진 창의성, 근면성, 그리고 불굴의 정신력까지 더한다면 리웨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4부. 가상의 20세기 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시다. 리웨이 교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겼습니다. 만약 1910년 조선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스크린에 가상의 연표를 띄웠습니다. 1910년대 조선은 자체적으로 철도 건설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경부선, 경의선이 조선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되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철강 산업이 급속히 발달했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아닌 우리 손으로 만든 철도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말입니다. 1920년대에는 조선의 대기업들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조선철강, 조선전력 같은 회사들이 생겨나 아시아 각국과 경쟁했을 것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조선은 아시아 최초로 산업혁명을 완성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보다 10년 앞서서 말입니다. 그 강연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뛰어난 인적 자원이 결합되어 철강, 화학, 기계 산업이 꽃피웠을 것입니다. 부산과 인천은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항이 되었고 서울은 도쿄를 능가하는 근대도시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동양의 독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말 조선의 공업 생산량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조선 자체의 발전이었다면 그 규모는 몇 배나 더 컸을 것입니다. 5부 교육과 문화의 비약.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조선 특유의 교육열이 자유롭게 발휘되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는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업적을 언급했습니다. 정약용, 박지원, 홍대용 같은 실학자들의 정신이 20세기에도 이어졌다면 조선은 세계적인 과학자와 발명가들을 대거 배출했을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조선의 과학자들이 이미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1930년대에는 실제로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을 수상하는 조선인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문화 분야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는 어떨까요? 조선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조화롭게 발전하여 1930년대에는 이미 조선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세계적 작곡가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청중들의 상상력이 자극되었습니다. 조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제작된 조선 영화들이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935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조선 영화가 수상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K-팝, K-드라마, K-무비. 이 모든 것들이 무려 100년 일찍 세계를 강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강연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류가 1930년대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선의 창의적인 문화 DNA는 이미 그때부터 세계를 매혹시켰을 것입니다. 파리에서, 뉴욕에서, 런던에서 조선 문화가 열풍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6부 전쟁 없는 한반도. 리웨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강연장이 숨죽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항복한 후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이 독립국가로 남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조선은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합국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단이 없는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말입니다. 조선은 통일된 국가로 남아서 냉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8선도 분단도 이산가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리웨이 교수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3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한국전쟁, 1천만 명의 이산가족, 70년간 지속된 분단의 아픔.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연장에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직접 겪었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통일된 조선은 냉전 시대에도 중립을 유지하며 동서양의 가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갈등의 땅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7부. 세계 속의 위치. 1950년대가 되면 조선의 위상은 어떠했을까요? 리웨이 교수는 더욱 웅장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20세기 중반, 가상의 대조선 제국은 일본과 중국을 앞서는 동아시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955년 기준으로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1.5배, 중국의 10배에 달했을 것입니다. GDP 규모로는 세계 5위권에 진입했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950년대에 벌써 세계 5위권이라니. 유엔이 창립될 때 조선은 당연히 창립회원국이 되었을 것이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후보로도 거론되었을 것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1960년대에는 조선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리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조선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했을 것이고 아프리카 신생독립국들도 조선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조선은 세계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청중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아니라 1968년 서울올림픽이 먼저 개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개최국이 일본이 아니라 조선이었을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짜릿했습니다. 세계의 정치인들이 조선을 배우려고 했을 것이고 조선의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을 것이고 조선 대학들이 세계 명문대학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8부. 그러나 현실은. 리웨이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조선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35년간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는 다시 식민지 시대의 참혹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창씨개명, 문화말살 정책의 피해자들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갔고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조선의 문화유산들은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청중들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상했던 아름다운 미래와 현실의 참혹한 과거 사이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곧바로 분단이 되었고 1950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300만 명이 희생되었고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찬란한 미래와는 정반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강연장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그 시절을 직접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의 시대를 말입니다. 역사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 교수는 잠시 멈춘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9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리웨이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발전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성장 곡선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의 기적을 보세요.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8-9%의 경제 성장률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1980년대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라는 또 다른 시련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감동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IMF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것을 보세요. 할머니들이 평생 끼고 있던 금반지를 나라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IT 강국이 되었고 2010년대부터는 한류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신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룬 기적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만약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더 빨랐겠지만 한국은 그 고통마저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10부 결말 다시 보는 위대함. 리웨이 교수는 마지막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상상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만약 조선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조선은 20세기 초에 이미 아시아의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한류는 100년 앞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훨씬 일찍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더 위대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민지 지배, 분단, 전쟁, 독재, 경제위기. 이 모든 시련을 겪고도 일어선 한국인의 정신력은 가상의 역사보다 더욱 감동적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동양사를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식민지가 아니었더라도, 전쟁이 없었더라도 한국인은 반드시 세계를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더욱 특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강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한 찬란한 미래는 결국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더 늦었지만 더 값진 성취였습니다. 더 힘들었지만 더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큰 불행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며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은 세계를 빛낼 것입니다. 강연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시험했지만 한국인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태극기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바람에 힘차게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벅찬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낸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